네, 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 이승현입니다. 자, 오늘도 오랜만에 또 책을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신뢰 이동이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재밌게 본 책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를 우리는 그런 기술에 의해서 우리 세상이 발전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신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발전을 얘기한 아주 이제 흥미로운 책입니다. 자, 이 책 한번 보겠습니다. 표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예. Who can you trust? 원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제도, 플랫폼을 넘어 누구를 믿을 것인가? 신뢰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탁월한 안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자, 이 책 한 번씩 이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치인들의 말은 믿지 못하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믿고서 우버 택시를 이용하고 자기 집을 에어비앤비에 내놓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의 말은 믿지 않지만 전혀 보지 못한 저 인터넷 너머의 누군가의 얘기는 우리가 이제 믿는 시대가 된 거죠.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지가 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현재가 이런 신뢰라는 포인트가 바뀌는 중대한 어떤 그런 변화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신뢰가 바로 지역적 신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 작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신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커뮤니티 내에서의 어떤 룰, 시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제도적 신뢰입니다. 이제 신뢰가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또는 상표 같은 형태로 조금은 이제 법적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제도적 신뢰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물건을 팔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내 물건을 살 때 돈을 낼 것이라는 믿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신뢰가 뒷받침이 되면서 이 신뢰가 거래되는,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물건이 거래되는 것들이 무척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산업사회의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인데요, 바로 분산적 신뢰입니다. 이전에서의 어떤 그런 커뮤니티, 어떤 그런 공간에서의 어떤 지역적 신뢰를 떠나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들, 그런 중개인들이 있어서 어떤 신뢰를 견인했던 그런 제도적 신뢰,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사라지고 이제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아닌 말 그대로 이제 개인, 플랫폼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뢰가 흐르는 이제 분산적 신뢰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적인 예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공유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우리가 개인들이 남긴 어떤 리뷰를 공유하고 그 리뷰를 신뢰하는 시대가 이제 온 것이죠. 어떤 기관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남긴 리뷰보다도 개인이 남긴 리뷰를 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된 거는 이런 개인들의 신뢰가 드러나고 그 개인들의 신뢰가 활성화된 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기술의 어떤 변화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체크하고 볼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들로 인해 가지고 이 신뢰는
분산적 신뢰라고 해서 누구나 신뢰를 만들고 또 신뢰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 발전에 따른 대대적인 신뢰 이동이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이 얘기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뢰가 이동되는 모습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중국에서는 사업을 잘 하려면 관시라고 해서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비즈니스가 발달이 되면서 이제 중국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중국의 기업인 알리바바의 마윈 창업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한테 기술을 신뢰하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신뢰하는 중국의 어떤 문화에서 반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뢰의 대상도 계속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중국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미국 같이 이미 자본주의가 발달된 사회에서도 이제 어떤 기관의 말을 믿기보다는 개인의 얘기를 더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 조사를 해보면은 88%가 금융기관을 불신하고 4명 중 3명은 연방정부가 옳은 일을 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제도적 신뢰에서 어떤 제도적 신뢰의 원천이 되었던 여러 정부 기관들, 어떤 단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들의 신뢰 밖으로 개인들의 이제 신뢰보다도 못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적 신뢰가 무너지고 개인들에게 신뢰가 옮아가는 현상, 이걸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신뢰라는 게 뭘까요? 신뢰라는 게 독일의 사회학자는 기대치에 대한 확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을 상대방이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는 대상을 신뢰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이제 위험한 거지만 그걸 우리가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신뢰의 엄청난 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뢰가 기존에는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곳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 이게 개인들에게 오면서 이제 거래의 관행이 기관 대 기관, 기관 대 개인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으로 이제 다 확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유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고 거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개인과 개인 간의 신뢰가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를 요즘은 잘 활용해서 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신뢰를 확보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3가지 원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캘리포니아 롤의 원리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초밥을 먹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그 요리사가 밥을 오히려 이제 그 겉에 쌈으로써 이 초밥에 대한 이미지를 미국인들이 좀 이렇게 낯설어하지 않게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밥이 롤이 되어서 김밥처럼, 캘리포니아 롤 김밥처럼 그렇죠. 롤이 되어서 미국인들이 이제 즐겨 먹기 시작한 음식이 된 거죠. 두 번째 신뢰의 원리로는 나한테 좋은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자꾸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자율주행차라는 게 아직은 신뢰가 안 가고 저게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저게 안전하단 말이야. 이런 고민을 하지만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얻을 수 있는 게 내가 잃을 수 있는 위험보다 크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람들은
이제 신뢰를 보내겠죠. 네. 이런 것처럼 이 나한테 좋은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지를 찾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고객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신뢰의 프로세스는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건 어떻게 보면 요즘 가장 우리가 핫하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뢰 인플루언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리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써본 다음 그분들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써봤더니 이렇더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 그 제품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분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제품을 이용하게끔 도움을 주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겠죠. 이처럼 신뢰는 이제 기술의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인들에게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기업들은 이런 개인들에게 신뢰를 거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신뢰 이동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하다라는 인식, 뭐 틀리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확정 같은 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깨어지는 사례가 계속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신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중고 거래에 나섰는데 뭐 상대방이 오지 않아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난다면 당근마켓에는 더 이상 중고 거래를 우리가 안 하려고 하겠죠.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예. 자, 오늘 읽은 책은 바로 신뢰 이동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세상사의 발전,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봐야 할 포인트, 어떤 우리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을 단순히 어떤 편리함이라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는 어떤 키워드, 신뢰가 이동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설명한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자, 이 책 오늘 읽어봤고요. 네, 이것으로 오늘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